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쳤는데 알림 자료, 간행물 통계 저런 데 보면은 이제 하루에 2개씩 첨부 파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간행물에 보면 일주일에 매주 나오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몇 달치를 묶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거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아울월드인 데이터와 월드오미터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코로나19 이해하기, 백신 이해하기, 그리고 이게 이름이 방역 패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백신 통행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통행증이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거기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말을 교묘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백신 통행증인데 그거의 문제점을 제가 이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책은 이제 코로나는 살아있다라는 책인데 저거는 이제 2021년 7월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교모에서 19명의 의대 교수가 이제 모여서 쓴 거고요. 저거는 코로나 1년을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19명의 교수가 썼고, 근데 저 책이 7월에 나왔는데 7월 달에 그 이제 4차 유행이 있었죠. 그리고 또 고3 아이들 백신을 맞췄고, 그리고 이제 또 유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썼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사실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저 좋다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했거든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자식을 못 낳았지만 남들이 낳아놓은 자식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 때 제가 책을 쓰려고 마음 먹었을 시기에는 이제 소송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협력하시던 변호사님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게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제 참고 자료로 하려고 썼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양대림 학생인가 거기 제가 이제 줬거든요. 저 쓰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 책을 쓰면 인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2021년에 책을 3권 썼는데 2월 달에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라는 책을 썼고 그건 혼자 썼고요. 7월 달에 코로나는 살아있다라는 거를 저건 이제 공동 집필했죠. 제가 대표 저자고 그리고 이제 12월 32일에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이 책을 썼는데 3권 다 제가 인쇄를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다 기부를 했는데 저 책은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저 책은 특별히 제가 예자연이 그 외배 하는 것 때문에 그 대법원에 소송을 헌법 위원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라는 그 로펌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이 이제 신앙심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책이 되게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쇄를 예자연에 지정 기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쇄를 받아서 예자연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전혀 인쇄를 받지 않고 출판사가 바로 예자연에 지정 기부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제 그 액수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책이 안 팔려가지고 그 사실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 책 팔리겠나 이제 이렇게 이게 이슈는 좀 괜찮은데 책은 안 사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냐 지금 예자연 소설 교회가 몇 개고 학부모가 몇 명인데 이게 최소한 여러 판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때 걱정을 했던 거는 인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유혹에 빠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출판사에서 절로 기부하시라고 이랬는데 이게 1,500권을 팔아야 1,501권부터 인쇄가 생기는데요. 아직 1,000권도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60장 정도 되는데 이제 최대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다음 주세요. 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원래 명칭은 사르스코브2인데요. 이건 원래 박쥐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쥐를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인간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원래는 종이 다르잖아요. 박쥐라는 종 스피시스가 있고 인간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종 간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이제 호작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죠.
그런 식으로 후작질을 해가지고 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모 대학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2014년인가 법으로 금지했어요. 이거는 좀 반인륜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IH의 연구 자금이 계속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설계를 해줍니다. 설계를 해주는데 그 시키는 대로 지어야지 되는데 지들 멋대로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타이틀은 민간연구소인데 민간연구소랑 그 귀퉁이에 군사연구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프랑스가 이게 승인을 안 해줘요. 왜 우리 시킨 대로 안 지었냐. 이런 식으로 지으면 이게 안전하지가 않다. 이제 그랬는데 중국이 지 멋대로 아무튼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천상갑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 간의 배려가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게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도록 그런 이제 기능,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기능을 이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인간에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치명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독성이 낮습니다. 근데 전파력이 높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사스는 별로 심하게 안 알았는데 메르스는 심하게 알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질병청도 그렇고 메르스 모델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이게 사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르스는 몇 달 하다 종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식 모델을 다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질병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메르스가 종식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메르스는 저기 이제 낙타가 이제 중간 숙주인데 낙타가 없는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로 환자가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의료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살리기는 잘 살렸어요. 그래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은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30 내지 40%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메르스 치명률은 20.3%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살린 거죠. 근데 메르스는 무증상 감염이 없어요. 걸리면 다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딱 격리가 되겠죠. 격리가 되는데 10명 중에 뭐 심한 나라는 한 4명 죽고 우리나라는 한 2명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전파 안 되죠. 그러니까 종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확실하니까 격리가 딱 되고 안에서 죽거나 치료를 받고 나가거나 그럼 그 사이에 갇혀 있고 그리고 간호사들은 다 레벨 D를 입고 있으니까 전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종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독성이 낮습니다. 지금 치명률이 0.9밖에 안 돼요. 메르스는 아까 20.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치명률이 낮죠. 그리고 이제 전파력이 그거보다 높은데 변이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전파력은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감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독감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질병청은 그거를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화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이러스도 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안 죽으려면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감염은 시키되 적당하게 공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명률은 점점점 낮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데 인간이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었지만은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점점 독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병청은 그걸 거부하고 확진자만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증상이 없는데 저걸 감염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증상 감염인데 나는 증상이 없지만 전파가 가능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전파된 저 사람이 만약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한 점이죠. 그리고 이게 무증상인데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또 불행의 시작인데 굳이 이거를 진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RT-PCR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저게 최고로 우리가 만들 수 있었냐? 그건 또 우리나라 의료 제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증상이 없는데 굳이 코를 찔러 가지고 그 유전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가 나오면 이제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양상이 다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 보통 호흡기 감염병은 저 1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감염기,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주로 이제 나타나고요. 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2기 폐렴기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저게 저 파란색 세모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의 경과예요. 근데
이게 폐렴을 치료하고 있는데 폐렴은 낫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환자들이 왜 죽냐 이러고 봤더니 이게 이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염증 반응을 과잉하게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과도하게 많이 자극을 해가지고 그 무슨 폭발처럼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 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작은 혈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저거를 의사들이 알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이 과도하지 않게 되는 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약을 씀으로 해서 치명률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직접 치료하는 약은 없지만 사람을 죽이는 저 단계를 차단하는 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치명률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증상 우리나라는 8단계로 나누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1단계는 전혀 증상 없는 거고 2단계는 뭐 약간 뭐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아니면 냄새를 못 맡고 뭐 이 정도가 있지만은 치료는 별로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이틀 정도만 좀 열이 많이 날 뿐이에요. 이제 그런 게 1단계, 2단계고 나머지 3단계부터는 이제 입원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지금 위중증 환자 뭐 하루에 1000명 이러다가 최근에 한 400명대로 줄었잖아요. 근데 위중증은 사실 페이크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2020년 10월 정도까지는 중증 몇 명, 위중 몇 명 이렇게 분리해서 했어요. 근데 저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는 중증 환자는 산소 마스크를 줘야 되지만은 에어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중환자실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병실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환자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환자들은 5, 6, 7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거는 위중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실제로는 중요하지. 이게 중증 환자들은 그냥 병실에 눕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반반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위중증 환자 1000명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중환자 병상이 10,000개도 안 됩니다. 근데 매일 1000명씩 이렇게 버티고 누워 있으면 중환자실에 그러면 다른 병으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만 중환자실에 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중증 환자 1000명 이러면 되게 국민들이 겁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혹시 잘못되면 중환자실에도 못 가나?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를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중증과 위중이 있고 실제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사람은 위중 단계다. 근데 2020년에 질병청이 발표한 거 보면은요. 여기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에서 하늘색은 1단계이거나 2단계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91%고요. 나머지 그러면 9%가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6% 정도가 그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9% 정도가 그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3% 정도가 죽는 거죠. 2.7이라고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80세 이상 되면 하늘색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살색이랑 까만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치명률이 되게 차이가 많은데 2020년에는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사람이 91%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가 치료가 필요했는데 이게 2021년 9월에는 그런 사람이 2%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11월에는 약간 올라가서 한 지금 3%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사람의 비율은 2020년보다 지금은 3분의 1로 사실 줄었다는 거예요. 비율은 줄었어요. 근데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예를 들어서 위중증률이 3%라고 했을 때 확진자가 1000명에 3%면 30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5000명에 30% 몇 명이에요? 1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확진자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은 2020년에도 91%는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확진자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확진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비율이 사실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환자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병으로 입원할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병으로 입원할 사람들인데 굳이 코를 찔러가지고 코로나 유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로 입원을 해야 되고 완전 격리를 해야지 되는 뭐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2020년 1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 1월 22일까지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이쪽은 확진자고 이쪽은 사망자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13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전 국민의 1.4%가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0.3%가 감염됐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동안 1%가 감염됐고 나머지 0.1%가 조 20일, 2022년 1월 사이에 20일 정도 사이에 감염된 거예요. 아무튼 이게 만 2년 동안 전 국민의 1.4%가 감염됐다는 거는 나머지 98.6%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민들이 2년 동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실제로 감염된 사람은 2년 동안 전 국민의 1.4%고 치명률이 0.9예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럼 1.4 곱하기 0.9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중하지 않은 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걸리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50대에서 20대까지가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80대가 확진자는 3.08%예요. 보이시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 80% 이상이 확진자의 3%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사망자의 절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많이 걸리는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인데요. 주로 돌아가시는 연령은 80대가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70대, 60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질병청은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치명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0세부터 29세까지는 치명률이 0.01입니다. 그러면 0세부터 29세까지의 치명률은 0.01이고 60세 이상,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14%가 넘으니까 치명률이 1,4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의 치명률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치명률이 젊은 사람들의 치명률과 나이 많으신 분들의 치명률이 1,400배인데 치명률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연령이 평등하게 백신을 맞는다? 이거는 완전 크레이지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월급을 주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표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 코로나 2년을 정리하는 표예요. 근데 이런 표를 질병청은 발표하지 않아요.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0.9%밖에 사망하지 않고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1,400배까지 차이가 나고요. 이 젊은데 나이가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중에 96%가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 질병청은 그거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원인에 상관없이 지금 질병청 어떻게 카운트하느냐면요. 돌아가신 이유에 상관없이 코를 찔러서 그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면 무조건 코로나 사망자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여기 40대의 치명률이 0.09잖아요. 그리고 이 50대의 치명률이 0.3인데요. 독감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치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9년에 인플루엔자 치명률이 0.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50대까지는 독감보다 치명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걸 때문에 국민을 2년 동안 감시하고 통제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한다? 말도 안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왜 기저질환이 문제가 되느냐? 이게 원래는요 질병청이 매주에 한 번씩 기저질환자가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자가 몇 %고 뭐 때문에 어디에서 돌아가셨고 이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했는데 이 인간들이 2021년 10월 27일 이후로는 아예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해가지고 이제 최춘식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질병청에 물었거든요. 그래 보면은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2021년 3월 1일 전날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기 시작한 게 2021년 2월 26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얼추 3월 1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 없는 사람은 0.9%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조사 중이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10월 달에도 3.4%가 기저질환이 없었고요. 12월에도 3.4%만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데 코로나로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3.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몇 살, 기저질환이 있나 없냐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확진자만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는 잘못됐죠. 정보를 독점하는 거는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기저질환자가 처음에는 0.9%밖에 안 됐는데 이제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저질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게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는 건 항체가 생겨서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시원찮게 생기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자기를 더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0.9%밖에 안 됐는데 지금 기저질환 없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백신이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또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또 질병청의 사악한 점은 제가 오늘 계속 질병청 욕을 할 건데요. 전 정말 이 인간들에게 월급을 주고 연금을 줘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2020년 6월이에요. 2020년 6월에 이게 질병청이 발표한 건데 흡연, 당뇨병, 뇌졸중이 있으면은 ACE2 수용체가 증가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많이 달라붙는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그림에는 빠졌지만 비만도 있거든요. ACE2 수용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이 인간 세포로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ACE2 수용체와 돌기 단백질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ACE2 수용체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겨요. 뚱뚱하면 많이 생기고요. 담배를 피우면 많이 생기고요. 뇌졸중과 당뇨가 있으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당뇨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냥 약을 먹고 유지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뇌졸중 생겼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흡연, 맘만 먹으면 담배 끊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2020년 6월 달에 흡연과 비만이 흡연자는요. 똑같은 나이에 코로나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2배입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질병청이. 얼마나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만약 그때 2020년 6월 달에 이거 알려줬으면 국민들이 웬만큼 다 담배 다 끊었을걸요. 근데 모든 건물마다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다니면서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그 흡연자들은 그 아주 대놓고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담배 피우면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어요. 전 거기가 지하철 못지않은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역학조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비만과 흡연이 ACE2 수용체를 늘리고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많이 달라붙으니까 바이럴 로드가 나한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증상이 생기고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이런 걸 알려줘야지 국민들한테. 지들만 알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당뇨병과 그리고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상태가 안 좋으시냐면요. 당뇨병과 고혈압인데 이게 지금 나이가 많을수록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 환자가 증가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거의 사촌관계예요. 그리고 비만, 당뇨병, 고혈압, 비만은 거의 삼각동맹 비슷한 거고요. 이거가 만성질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심장병, 뇌졸중의 만악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없어요. 이미 파란색과 빨간색이 된 거는 고칠 수 없는데 그 전 단계 이 회색으로 있는 거 이거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 빼면은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회색에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죠? 헬스클럽을 다 닫았잖아요. 운동 못하게. 헬스클럽에서 코로나 걸려도 그 사람들 안 죽는다고요. 근데 그냥 에브리바디 똑같이 운동 못하게 점점점 뚱뚱해지고 운동 못하고 면역 상태가 떨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저는 이 인간들을 살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세요. 근데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게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확진자의 감염 경로고 이건 사망자의 감염 경로인데요.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집단 발생 이제 이런 데 주로 생기잖아요. 근데 사망자는 어디에서 감염됐냐면 병원 및 요양시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가 제일 문제예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걸리면은요 돌아가실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25% 넘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왜냐면 걸려도 안 죽으니까
이런 분들을 잘 안 걸리게 하고 걸렸을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사람이 안 죽을 텐데 그냥 평등하게 이 인간들은 평등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평등하게 똑같이 거리두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대로 케어받지 못해서 죽어요. 둘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간들에게 지금 뭐 질병청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격려 물품 보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이 연령대별 치명률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80세 이상은 26%가 20년 6월 달에 26%가 돌아가셨는데요. 20년 11월 말 그러니까 백신 나오기 전이죠. 백신 안 나왔는데 저절로 치명률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이에서 80세에서 39세까지 연령대별로 치명률 차이가 있었는데 백신을 안 줘도 백신을 안 써도 저절로 치명률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세요. 백신을 쓰고 난 다음에 치명률이 드라마틱하게 조금 더 줄은 거는 70대, 80대예요. 이 나머지는 백신 주기 전이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이제 치명률이 좀 감소했지만 6월 달이랑 이제 2021년 1월이랑 비교하면은 치명률이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런 나이는 치명률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항체 의존성 면역 증강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확실한 항체가 아니라 이게 삐딱하게 생긴 항체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적을 물리쳐야 된다. 나를 물리치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 다른 연령은 처음에는 치명률이 높았는데 갈수록 줄었지만 이 연령은 처음부터 0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나이들은 백신 맞고 나서 오히려 치명률이 더 증가했죠. 이 0세에서 9세의 치명률이 0.01인데 3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은 10월 말에 언론 보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던 9살인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서 사망을 했는데 굳이 코를 찔러가지고 그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나왔다고 걔가는 그날부터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로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명은 보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0월 말엔 1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이유로 사망한 아이도 굳이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코로나 사망자로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요. 심장마비로 환자가 응급실에 사망했는데 PCR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양성 나오면은 코로나 사망자로 카운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는 뭐 3월에 뭐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을 맞춰야 된다. 논리가 2개잖아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염시켜서 돌아가시게 하니까 맞아야 된다. 이거 2개의 논리인데 첫 번째 논리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걸리는 거는 12.6%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선형 확진자 접촉 주 누구냐면 엄마 아빠예요. 그 집에 같이 사는 다른 식구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백신을 맞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어른들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 감염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저의 썰이 아니라 소아감염학회에서 이거 연구소를 쓴 게 있어요. 아이들이 왜 감염됐냐? 어른들이 감염해서 그 식구들 그러면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양성이 나왔는데 얘들은 증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염시켜서 돌아가시게 한다. 이거는 개뻥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백신을 맞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지 그냥 집에 다니면서 집회도 하실 수 있고 예배도 드리러 나올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 돌아가세요. 물론 일부분은 돌아가시겠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 모델은 인플루엔자 모델이에요. 인플루엔자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는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플루엔자는 치명률이 U-쉐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플루엔자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아이들은 없지만 인플루엔자로 죽은 아이들은 해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아이들이 어른에게 옮겨요. 근데 코로나는 거꾸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옮겨요. 왜냐? 에이스2 수용체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살짜리 꼬마와 80살짜리 할머니가 둘 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상기도 점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아이들보다 할머니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전파가 되겠어요?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그건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근데 질병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교육시설 12.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 이미 다 맞았는데, 그죠? 굳이 아이들이 맞춰야 되나? 물론 이익이 있다면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치명률이 0%고 0.01%인데 이걸 어떻게 더 낮춘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이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임신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신부에 백신 필요한 이유를 이걸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임신부의 코로나 환자 중에 위중증률이고요. 이건 임신 안 했는데 임신 가능한 나이에 코로나 확진자의 위중증률인데,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중에는 임신부의 위중증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청의 논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같은 때 연령에 비해서 위중증률이 6배 높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라. 근데 치명률은 오히려 이쪽이 더 낮아요. 그죠? 이쪽이 더 많이 죽었지. 그리고 이 위중증인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위중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임신성 당뇨 같은 기저질환자이거나 만 3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가 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요, 코로나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무조건 고위험 산모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아니라 원래 그 자체가 35세 이상인 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상처받으실 분들 있을 수 있는데, 35세 이상인 거랑 임신성 당뇨 등등의 기저질환은 그 자체가 고위험군이지 코로나 때문에 고위험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산모가 백신도 안 맞고 돌아다니다 애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만 명당 발생률 보세요. 산모 10만 명당 산모는 158명이 코로나에 걸렸고요. 산모 아닌 가임기 여성 10만 명당 535명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누가 많이 걸렸어요? 산모는 훨씬 적게 걸렸죠. 왜냐하면 되게 조심 많이 하니까. 그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요것만 딱 보고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이에요. 근데 질병청은 2년 동안 일관되게 절반의 진실과 나머지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건 국민들을 현혹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지난주 확진자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있었던 1월 20일 그 주간부터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를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면 이제 처음에 대구 경북에서 1차 유행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이쯤에 우리가 총선을 했고 이태원 클럽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유행이 있었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3차 유행이 있었고 지난 여름에 4차 유행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저는 지금 5차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세 가지 경향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일단 1차 유행은 우리가 전혀 몰랐고 마스크도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끼고 2차 유행부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유행이 끝났는데 이 유행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3차 유행도 유행이 끝났는데 유행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행이 끝났는데 2차 유행 피크보다 더 많아요, 확진자가. 4차 유행도 저는 이때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행이 끝났지만은 그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4차 유행이 가장 낮았던 시점이 3차 유행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요. 그럼 지금은 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냐. 확진자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슨 파도 치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행이 끝나도 그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행 기간이 이건 한 3주, 이건 한 1.5개월, 이건 한 3개월, 3.5개월. 이러면 지금 이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유행 기간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차 유행이 그럼 이게 한 7, 8, 9, 10월 중순 정도까지 했잖아요. 그럼 3.5개월 정도 했는데 만약 11월부터 5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이게 4개월이나 5개월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선을 할 때는 5차 유행 중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현장 투표 금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족 시켜가지고 분명히 이거 온라인 감염이 위험하니까 온라인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청원 올라옵니다. 지금 법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감염자는 뭐 온라인 투표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장 투표를 박탈하게 됩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현장 투표를 금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는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로 안 맞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문장이가 미워가지고 못 믿어서 안 맞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정부 세력이죠.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신을 맞든지 투표를 하려면 백신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작년 이 총선 때 했던 것처럼 총선 때 왜 확진자가 줄었냐. 다음 슬라이드 주실래요? 검사를 최고로 적게 했거든요. 대구 유행 그 도시 한 개에서 했던 검사보다 전국의 검사 건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적으니까 확진자가 적죠. 저걸 K 방역이라고 개뻥을 쳐가지고 물론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이 고생한 거는 맞습니다. 고생한 거는 맞는데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요. 검사를 안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안 하는 사이에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게 이태원 클럽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 전에 드라마틱하게 검사 건수를 줄이면은 확진자가 줄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역 패스의 효과를 막 강조하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방역 패스를 해서 확진자가 줄은 게 아닙니다. 검사를 줄여서 확진자를 줄어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사 줄여가지고 확진자 줄인 다음에 방역 패스의 효과를 막 시전을 하면서 방역 패스 안 맞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를 점점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안 맞으면 현장 투표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쭉 뿌립니다. 그러니까 표를 매수하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검사 건수가 이 파란 게 검사 건수인데요. 이거는 좀 따로 놀지만 그 광복절에 엄청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강제로 검사를 당했는데 그때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만큼 확진자가 증가해요. 근데 이 3차 유행부터는 이게 확진자도 증가하는데 검사 건수가 엄청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임시선별검사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16일부터 뭔 짓을 했느냐면은 수도권에 임시선별검사소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이렇게 해야만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서 검사비가 0원이었어요. 진찰료만 내면 됐거든요. 근데 20년 12월 16일부터는 확진자와 접촉 안 해도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원하는 사람 에브리바디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앞에 이런 식으로 막 텐트 쳐놓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사 건수를 확 늘리니까는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 다음에 이거에 줄니까 이것도 줄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4차 유행 때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 4차 유행 직전에 뭐가 있었냐. 2021년 6월 28일에 인천 연수을 재검표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뭐 66대 33이니, 뭐 팔로워 더 파티니, 뭐 이런 약간 황당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재검표를 했더니 실제로 이상한 투표지가 뭐 들러붙은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실물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1인 시위만 허용합니다. 1인 시위를 허용하는 거는요, 허용이 아니라 집회 금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들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전에 4월 16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전국에 다 깝니다. 전국에 다 까는데 이 6월 28일 이후로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증가하는데요. 서울을 예를 들면 6월 달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19개입니다. 그런데 7월 14일까지 단 2주 만에 69개가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9 to 5로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해도 길잖아요. 이걸 밤 9시까지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이제 언론에서 떠들면 일단 궁금하고 걱정되잖아요.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일하고 퇴근할 때 되면 이미 다 끝났어. 근데 밤 9시까지 하니까 지하철역 앞에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다가 궁금해서 들러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이딴 식으로밖에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픈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산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도 이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확진자가 감소한 것과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거가 동일하잖아요. 검사 건수가 반등을 하면 확진자도 반등합니다. 그리고 검사 건수가 피크를 이룰 시점이 확진자가 피크고요.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 확진자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이 코로나 확진자 중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2.78%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집에 갇혀 있어요, 요즘. 그리고 식구들까지 다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쓸데없이 검사만 하고 돈만 쓸 뿐이지 별로 이게 큰 임팩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같은 시기에 이 오렌지색은 확진자고요. 이 연두색은 위중증 환자고, 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사망자인데, 2020년 한 이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이게 2차 유행이에요. 이게 3차 유행이고, 이게 4차 유행이고, 이게 5차 유행인데, 이거를 보시면 2차 유행 때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지금 너무 조금이어서 표시 안 나지만 사망자도 약간 증가하거든요. 근데 3차 유행 때는 확진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2차 유행 때 확진자 최고는 330명이에요. 근데 3차 유행 때 최고는 1020명이거든요. 주간 평균이. 그러니까 거의 3배 증가하잖아요. 근데 3배 증가하는데 확진자는 이게 위중증 환자는 2배 정도 증가하고요. 사망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증가하는데 사망자는 별로 많이 증가 안 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델타 변이에 이르러서는 이게 1000명이고 이게 지금 2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2.5배가 늘었잖아요. 근데 확진자는 이게 한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이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거예요. 확진자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똑같잖아요. 높이가. 그죠? 그리고 사망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까지는 요랬는데 갑자기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감소. 그러니까 확진자가 감소하니까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시차를 두고 이제 사망자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쓰잘데없는 검사를 좀 안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변이의 영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맨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은 S형과 V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오고 유럽으로도 갔는데, 유럽에서 GH 변이가 생기고 GH 변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석권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렌지색이 확진자고요. 이 잘 안 보이지만 이 회색이 사망자입니다. 근데 GH 변이,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를 거치면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 안 썼기 때문에 좀 예외라고 친다면은 확진자는 되게 많이 증가했죠. 이게 15,000명에서 거의 47만 8만 명이니까 한 30배 정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망자는 한 두세 배, 15배 요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그거에 비하면은 적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검사 양성률은 증가하지만 치명률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간에 숫자가 다 이렇게 안 보이나? 여기가 치명률 0.5%인데요. 아까 제가 독감 치명률이 0.5%라고 그랬죠. 우리가 독감이 뭐 어떤 해는 유행하고 어떤 해는 유행하지 않지만, 독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안 가거나 애들 학교를 안 보내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그게 위드 플루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이 오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을 사실 우리는 쌍수를 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질병청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든 오미크론이 안 퍼지게, 왜냐하면 델타보다도 더 감기화된 거니까요. 어떻게든 안 퍼지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의 끝을 잡고 최후의 발악 뭐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인간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지만 자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인간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1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검사를 얼마나 했냐? 이거는 이제 2020년 이제 1월 20일부터 매달 제가 이제 이 검사 건수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월간 양성률을 보여드린 건데, 중간에 이제 이거 피크를 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성률이 점점 증가하죠. 왜냐하면 변이를 통해서 감염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명의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2020년 5월에는 400명을 검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2021년 2월에는 150명만 검사하면 되고, 이게 지난달에는 40명만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이때 만약 4,000명을 검사했으면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겠죠. 이때 4,000명을 검사하면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건수를 이제 늘리고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선별검사소는 천막을 많이 치고 영업시간을 늘리면은 검사 건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천막을 거두면 검사 건수가 감소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검사 건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하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병이다. 왜냐하면은 노인이 될수록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에이스트 수용체가 점점점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달라붙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안 위험하다. 근데 백신이 없던 시절에도 변이에 의해서 치명률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근데 아이들은 계속 낫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음 주세요. 이건 식약처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를 보면 왜 백신이 감염을 못 막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상기도로 이제 이게 코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기도 점막에 달라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고 생긴 항체는 이 우리 몸 속에서도 특히 혈관 안에 있어요. 이게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에 몸 안으로 완전히 훅 들어오면 그때는 항체가 걔랑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항체들은 혈관 안에 있는데 상기도 점막 자체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 밑에 혈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이러스가 상기도 점막에 달라붙는 거를 혈관 안에 있는 항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파 방지 효과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그 영국인지 이스라엘인지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백신 안 맞은 사람과 백신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상기도 점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동일해요. 다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증상이 빨리 없어지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증상이 조금 더 오래 갈 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예요. 왜냐?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자기가 조심을 하잖아요. 내가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면 가서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겠죠. 근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질병청이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하도 개뻥을 쳐가지고 이 백신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코로나에 걸려도 그리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증상이 좀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할 생각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패스를 통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 아무 데도 못 가지만 그 사람들은 5만 대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파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백신 맞은 사람들을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파의 찬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걸렸을 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왜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없느냐, 전파 방지 효과가 없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질병청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수 검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전수 검사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증상이 줄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걸릴 거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몸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이제 그런 증상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수 검사를 안 해서 그런 착시 효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허드 이뮤니티가 이제 집단 면역인데요. 코비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이게 2021년 3월 25일에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됐는데 2021년 3월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0.1%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백신 접종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맞고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파가 방지 안 되는 것 같다. 아까 그 모식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된다.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은 맨 처음에 나왔던 프로토타입 S형과 V형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GH 변이 생겼죠. 알파 변이 생겼죠. 베타 변이 생겼죠. 델타 변이 생겼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왔는데 아직 9버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9버전이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계속 변이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설령 감염 예방이나 전파 방지 효과가 있더라도 적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더 약해지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동의 변화, behavioral change.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나 손위생을 적게 할 가능성이 높고 걸렸을 때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인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식이 어렵고 이런 집단 면역 이런 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호흡기 감염병을 집단 면역으로 하겠다는 거 이건 사실 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체는 내 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 백신을 맞고 어떤 항체가 생겨서 점막을 코팅시킨다. 그거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죠.
근데 점막을 코팅하는 게 아니라 점막 근처에도 못 가고 혈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으로 어떤 파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내 개인에게, 각자의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질병청은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뭐 이제 집단을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개뻥이죠. 다음. 이제 이 백신의 모식도를 보면은요, 백신은 이제 그래서 감염 예방이나 전파 방지 효과 이거는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증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제 그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백신의 중요한 점은 미리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연습을 한다는 거인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백신은 이제 거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거의 죽여서 형체는 바이러스인데 얘가 나는 해코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거의 죽인 다음에 걔를 이제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이제 백신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맞았던 대부분의 백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백신을 만들면은요, 보통 8년 내지 10년 동안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 장기적으로 다른 나쁜 효과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지켜보는 게 보통 8년에서 10년, 긴 거는 15년, 20년도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출시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 부작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좀 썼던 거예요. 이 유전자 조합으로 만드는 건데 뭐 간염 백신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고요.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이 mRNA 방식은 인류가 최초로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 벡터 방식은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까요. 그래서 이제 남의 주인새가 있고 주인새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주인이 없을 때 뻐꾸기가 몰래 자기 알을 거기 딱 놓습니다. 근데 뻐꾸기 알이 먼저 깬대요. 그래가지고 뻐꾸기 알이 깨가지고 주인새의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거기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새가 왔는데 자기 자식이 없잖아요. 여기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주인새는 가고 거기가 뻐꾸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껍데기는 다른 바이러스의 껍데기고 알맹이만 돌기 단백질을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부작용이 좀 심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거도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껍데기도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적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mRNA 방식은 이제 유전자를 넣어주는데 이거는 그냥 단백질이거든요. 그냥 단백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다 그걸 쪼개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럼 얘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껍데기로 잘 싸야 됩니다. kop데기로 잘 싸야 되는데 그 껍데기 이름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화이자가 쓰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다르고 모더나가 쓰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다르거든요. 다른 회사 거예요. 다른 회사 건데 모더나가 좀 더 안정적이고 더 비싸요. 그래서 걔는 마이너스 20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화이자 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가야 그게 해체가 안 되고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이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싸우는 과정, 그리고 리피드 나노 파티클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일본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일본은 화이자밖에 안 맞거든요. 화이자랑 모더나밖에 안 맞는데 거기는 여자들이 더 많이 죽고 부작용도 더 많이 생겨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화장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좀 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일본 여자들은 덩치가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 똑같은 용량을 주니까 상대적으로 과용량이지 않나. 그래서 일본 그 후생성이 2021년 6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일본 여자들이 더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도 더 많고 더 많이 사망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이게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화장품 그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여자들이 덩치가 작다. 근데 용량을 똑같이 썼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돌기 단백질을 만들면 거기에 우리가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 B라는 세포인데 B 세포가 혼자 단독으로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제가 T라고 적었는데 T 세포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
만약 제가 지금부터는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를 질병청의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면 지금 이제 이게 빨간색은 접종 완료율이고요. 이 오렌지색은 확진자예요. 근데 어떻게 접종 완료율이 증가했는데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질병청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가 아닌 거죠. 그죠? 아니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 이게 접종을 많이 받으면은 최소한 플라토구나 떨어져야지 이렇게 더 많이 증가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 13일 발표한 건데요. 이게 이제 미접종자가 확진자 중에 37%고 접종자가 37%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67% 정도 이제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90% 이상 예방 접종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접종 완료자가 더 많아요. 이게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나이인데 백신 안 맞은 사람보다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질병청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전 국민의 70%가 이제 이게 70%라고 했을 때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천만 명의 70%는 몇 명이죠? 3,500만 명.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 3,500만 명, 백신 안 맞은 사람 1,500만 명 이렇게 있는데 3,500만 명 중에 6,000명 걸린 거랑 1,500만 명 중에 6,000명 걸린 거가 같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첫 번째, 전수검사를 안 했다. 두 번째, 백신 맞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썼잖아요. 만약 질병청에 그 말이 맞으려면 백신 안 맞은 15,000명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전수검사하고 백신 맞은 3,500만 명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서 전수검사해서 정말 6,000명 이렇게 나오면 정은경의 말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백신 맞아도 다 마스크 썼고요. 그리고 전수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은경 혼자 생각일 뿐이지 증명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접종자가 더 많이 걸렸다. 뭐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더 이상해요. 우리는 백신 안 맞았는데. 백신 맞아서 걸린 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많이 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맞은 사람이 많이 걸렸냐 안 맞은 사람이 많이 걸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맞았는데 왜 걸렸냐고. 맞으면 안 걸린다며.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의 스탠스를 잘 놓아야 됩니다. 다음 주세요. 다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질병청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건데요. 11월부터 매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일 연한 색이 백신 안 맞은 사람, 요 하늘색은 한 번 맞은 사람, 파란색은 2번 맞은 사람, 빨강색은 3번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70%는 백신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진자의 70%는 백신을 맞았다. 그리고 3번 맞아도 이때는 0.02%였는데 이거는 지금 9.3% 거의 지금 10%에 육박하거든요. 3번 맞아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접종하고 돌파 감염, 3차 접종하고 돌파 감염 된 사람들이 이 시기 백신 접종한 시기 전체의 누적 확진자의 3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청이 70% 맞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그건 개뻥이고 백신 맞아도 2번 맞아도 걸리고 3번 맞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청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시인하지 않고 맞아도 걸리는데 왜 안 맞았다고 해서 밥을 못 먹게 하냐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이게 이제 짙은 색이 젊은 사람들이고 이게 연두색이랑 노란색이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압도적으로 이제 이런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거냐? 다음 주세요. 이게 백신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많은 순서대로 맞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이건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교차 접종 이렇게인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을 봅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게 얀센이 최고로 많이 걸린 거예요. 돌파 감염이. 그 다음이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이 교차 접종, 그 다음이 화이자, 그 다음이 모더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이 걸리냐? 그러니까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교차접종, 화이자, 모더나 순서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상이 더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체를 만들었으면 증상이 덜 나타나니까 검사를 안 받았겠죠. 저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약이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항체를 적게 만들어서 증상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검사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돌파 감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거를 우리가 모든 연령이 모더나를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돌파 감염 적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리고 화이자를 맞아도 뭐 이거보다는 그렇지만은 적게 생겼을 거잖아요. 돌파 감염이. 그 제가 뭐 모더나나 화이자한테 돈 받은 거 아니고 다 문제 있어요. 저것들도 다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나라는 화이자도 입도 선매하고 모더나도 입도 선매하는데 왜 이 질병청은 이 문제항은 왜 그런 거를 섭외를 미리 못하고 없어가지고 이런 걸 구해왔잖아.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걸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리고 백신 필요 없어서 자기들이 급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온 국민이 지금 3개월마다 맞으라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백신이. 그럼 니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백신이면 미리미리 확보를 했었어야지. 근데 이게 그나마 유효한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렇게 돌파 감염도 많이 생겼는데 그 책임은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날름날름 받고 말이죠. 다음 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이건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병청은 이게 2번 맞을 때랑 이제 이거 한 번도 안 맞은 거, 2번 맞은 거, 3번 맞은 건데 2번 맞으면 중증 예방 효과 92%, 3번 맞으면 100%, 사망 예방 효과도 2번, 3번 맞으면 1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스케일을 보면 완전 가관입니다. 이게 인구 10만 명당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0.4명, 백신 안 맞으면 인구 10만 명당 0.4명의 위중증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인구 10만 명당 0.03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구 10만 명당 0.4명이면 되게 쬐끔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자는 더욱더 가관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0.06명. 좀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감소 효과 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는 백신을 맞고 지금 1,700명 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긴 사람은 13만 명이에요. 그 우리가 너무 많이 잃은 거잖아요. 고작 이 0.06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득과 실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효과는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왜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리고 나는 거기에 포함되기 싫어서 안 맞겠다는 사람을 왜 강제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 0.06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웃기는 숫자인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2020년에 그러니까 백신 없던 시절이죠. 2020년에 인구 표준화 사망률이 코로나가 0.8명이에요. 2020년에 0.8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 백신 안 맞았잖아요. 근데 백신 안 맞았는데도 0.8에서 0.06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컵에 물이 절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100%를 강조할 게 아니라 백신 안 맞아도 0.8명이 돌아가시다가 0.06명으로 12배나 사망률이 감소했다고요. 근데 왜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응? 이것만 보여주냐.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근데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매년 가을에 65세 이상 백신 맞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백신 강제 접종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0.8에서 0.06으로 주는데 왜 강제를 하느냐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게 2020년에 코로나로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 앞 슬라이드 주세요. 앞 슬라이드에 0.08명은 이건 표준 인구고요. 이제 표준화해서 0.08명이고 다음 주세요. 그냥 아무 인구나 아무 인구 10만 명이나 해가지고는 2020년에 1.9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해에 보세요.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자살, 요게 당뇨, 이게 교통사고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코로나 사망자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백신 안 맞았다고 해서 밥도 못 먹게 하는데 그런 식이면은 도로 다 폐쇄하고 차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1등이거든요. 그리고 폐렴 사망률 1등이거든요. 근데 폐렴 사망률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했던 거는 그냥 가을에 노인들한테 그 폐렴 백신 맞힌 거 그게 다고요.
자살 우리가 OECD 1등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거 이거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하나도 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코로나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못 살게 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 다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효과가 감염 예방 효과는 없다. 그리고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있는데 좀 너무 조금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색은 코로나 사망자예요. 매달 누적 코로나 사망자고요. 빨간색은 백신 사망자입니다. 근데 6월부터 9월 달에는요.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4차 유행을 겪었고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8, 9월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백신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근데 이거를 아주 귀퉁이에, 그러니까 질병청이 보도 참고 자료가 보통 한 60페이지, 7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귀퉁이에 있어요. 그 보험약관 같이 있잖아요. 보험약관 뒤에 깨알같이 있어서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걸 찾지 이 숫자를 보통 그냥 일반인들은 그걸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험 설계사를 믿죠. 국민들이 질병청을 묻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 6월부터 9월까지 이 넉 달 동안은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는 줬죠. 지들만 보려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백신 사망자보다 코로나 사망자가 많기는 한데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게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주세요. 근데 무조건 맞으라고 하는 건 잘못됐죠. 이거는 우리가 백신 맞은 기간 동안 3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연령별 코로나 사망자,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그리고 백신 접종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 사망자 이렇게 제가 연령대별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9월까지는 이제 백신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인데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은 인구 10만 명당 1.67명이에요. 더 많잖아요.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이게 연령대로 보면은 50대만 코로나 사망자가 백신 사망자보다 더 많고요. 나이 많으신 분이나 이 나이 적으신 분들은 이게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치명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대부분은 코로나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데 괜히 백신 맞고 돌아가셨죠. 숫자가 11, 17, 8, 19, 7, 8 이게 더 많잖아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다음.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나냐? 이 그래프는 요 앞에 테이블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질병청은 사망 감소 효과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은 그냥 얼마나 덜 죽었냐 이것만 계산하는데 여기에 이거를 넣어야 돼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을 넣어서 이제 공식을 해야 되는데 질병청은 요걸 빼고 계산합니다. 요걸 빼고 계산했는데도 사망 감소 효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이상이 원래 사망 감소 효과가 한 50% 정도 있었는데 백신 맞고 돌아가시니까 이게 반토막 나죠. 그리고 70대도 한 40% 정도 사망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백신 맞고 돌아가시니까 10분의 1로 줄고 60대는 한 30%다 마이너스, 50대도 한 24% 있다가 마이너스, 40대도 마이너스. 이 나이는 처음부터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정당합니까? 근데 지금 5살까지 맞힌다고 하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다음 주세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 및 중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별로 효과가 없을까?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월드오미터에서 2021년 4월 1일 뽑은 건데 4월 1일에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 백신을 맞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랑 미국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나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10% 정도밖에 안 맞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백신 접종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오렌지색은 코로나 사망자고요. 파란색은 폐렴 사망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망자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적어요. 뉴질랜드가 제일 적고 그 다음이 우리고 우리 앞에 이제 일본이 있죠. 근데 우리는 4월 1일 2021년 4월 1일에 코로나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3.4명인데 OECD 평균은 117.7명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앞에 코로나 사망자가 우리 9월 달에는 1.5로 줄고
백신 사망자는 1.7 정도가 됐죠. 다음 주세요. 다음. 네, 이걸 보면 이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OECD 국가가 평균 코로나로 117.7명이 죽는데 백신 맞고 1.7명이 죽으면 몇 명이 남죠? 116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 교수님이 맨날 백신 접종에 편익이 높다고 하는 거는 OECD 국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117.7명이 죽기 때문에 백신 맞고 1.7명이 죽어도 나머지 116명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OECD 평균이 이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편익이 크겠죠. 이 나라들은 편익은 좀 적지만 그래도 유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때가 3.4명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9월 달이 되니 이게 코로나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백신 맞고 또 한 절반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을 얻기 위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5살짜리까지 백신을 맞아라는 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 보세요. 폐렴 사망이 OECD 평균이 17.5명인데 우리는 평소에 폐렴으로 48명씩 돌아가셨거든요. OECD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나라들 보면 평소에 노인들이 폐렴으로 한 17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120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금방 만들어 가지고 안전성이 입증 안 된 건 알아요. 근데 효과가 있으면 맞히겠다는 거죠. 왜냐? 평소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니까 안전성이 확보 안 됐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제일 먼저 시작하죠.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김호란 방역정책기획관이 우리는 백신이 급한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박능우도 천천히 맞아도 된다 뭐 딜을 하고 있다 뭐 이딴 소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절반은 맞아요. 이게 사망자가 적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반의 진실인 게 우리나라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자가 한 20분의 1, 30분의 1 이 정도입니다. 근데 방역은 그 나라들보다 더 빡세게 했어요. 우리는 락다운 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청은 마치 백신을 맞으면은 안 걸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국민들이 그러면 빨리 백신을 들려와서 빨리 이거 맞고 장사를 좀 하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는 유럽의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낫지만 방역을 굉장히 빡세게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는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백신을 원했죠. 근데 그거를 오늘 사망자가 적으니까 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야당일 때는 그런 말을 하면 되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여당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백신 종류별로 돌파 감염이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사망도 백신 사망도 차이가 나요. 이건 연령대별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80대가 연령이 같죠. 그러니까 뭐 기저질환의 비율이나 이런 게 같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같은 80대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과 화이자 맞으신 분은 사망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70대는 얀센으로 또 많이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 연령대에도 화이자랑 이거는 화이자가 더 많이 돌아가셨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모더나가 제일 적게 죽거든요. 그럼 만약 우리가 처음에 모더나를 구해 왔으면 훨씬 적게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더나가 아니라 화이자를 구해왔으면 화이자를 구해왔으면은 또 이분들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더 돌아가셨겠지만 이만큼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나마 좀 덜 나쁜 백신을 왜 구해오지 못했냐. 이게 방역당국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잘못한 거는 하나도 말 안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거는 잘못됐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연령대별로 1월 19일까지예요. 하면은 이제 이 연령대별로 코로나 접종 기간입니다. 2021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당 9.5명이고 백신 사망자가 거의 3분의 1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40대는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신고 당시 백신 사망자 더 많죠. 30대도 더 많아요. 20대도 더 많아요. 10대도 더 많아요. 특히 10대 코로나 사망자는 0명인데 4명이 10대가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이 꽃 같은 청춘들이.
근데 이거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신고 당시 사망자인데 그거 말고 신고했을 때는 사망이 아니었는데 입원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합치면 1723명인데요. 이거를 발표를 안 해요. 9월 12일 이후로, 9월 20일 이후로 발표를 안 해요. 꾸리니까는 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사실 이 숫자들은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래도 나는 겁나니까 맞을래요라고 하면은 그건 오케이, 그건 노 프로블럼이죠. 근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국가가 알아서 어련히 잘 하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맞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도 안 지고.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망이 이제 1267명인데요. 신고 당시 사망자가 1267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상 반응이 13만 명인데 이게 뭐냐면 심근염, 심낭염, 혈전증, 길랑발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 영구후유증.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7,000명 정도인데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지금 13,000명이 이게 영구장애를 가지거나 사지마비 뭐 이런 영구장애를 생기거나 죽다 살아났거나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연령대에 평등하게 백신을 맞히는 거는 이거 뭐 살인 방조?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이거 범죄 아닙니까? 범죄? 다음 주십시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지금 12에서 18세까지 3명, 그러니까 16세 1명, 18세 2명, 그리고 19세 여자가 1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나이에 10대 사망자가 3명, 4명이나 되고 주요 이상 반응이 3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신고된 게 300명이면 신고 안 된 사람 더 많겠죠. 다음.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심근염, 심낭염 걸리면은요. 만약 저게 심하게 되면 심장의 근육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거 걸렸는데 좀 심하게 걸리면 걔는 평생 운동선수 못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운동 못해. 응? 그리고 뭐 경량발작, 애가 지금 수시로 백신을 맞고 발작을 한다? 사지마비가 왔다? 이런 거를 엄마들이 알고 맞췄겠냐고요. 저거를 알면 엄마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거는 잘못됐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요.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백신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죠? 돌기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우리 몸에 생기는 건 돌기단백질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사망 중에는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코를 찔렀더니 코로나 유전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아마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져서 돌아가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원래 있던 병이 악화된 사람이 37명이다. 이거는 돌기단백질이, 이건 아직 좀 가설이기는 한데 논문은 하나 나왔어요. 돌기단백질이 그냥 단순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돌기단백질이 에이스트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뭔가 독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백신과 관련 악화된 질병, 백신으로 만드는 건 돌기단백질밖에 없는데 돌기단백질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거 자체가 우리 몸의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혈병 많거든요. 백신 맞고 그게 인정 안 되는데 그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죽고 부작용이 많으면 벌써 퇴출되었어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떤 유튜버가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동안 백신으로 몇 명이 죽었냐. 135명이 죽었고 그중에 11명이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게 돌아가신 분이 1,7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보상은 조금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백신은 벌써 퇴출이 되었어야 되죠. 왜냐 2015년에 그 광우병 사태 때문에 다들 유모차 끌고 뭐 죽기 싫어요 뭐 이러고 다들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머리에 구멍 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1,700명이라고. 물론 저분들이 다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저분들 중에는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백신 때문에 나빠져서, 그러니까 돌기 단백질의 위험성이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우연히 백신을 맞았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망자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분,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바이러스 입자가 나오신 분, 이런 3명을 다 통틀어서 코로나 사망자로 카운트해요. 근데 왜 백신 사망자는 차별 안 하는 거죠? 코로나 사망자를 그런 식으로 카운트했으면 백신 사망자도 똑같이 카운트를 해야죠. 근데 이때는 이랬고 저 때는 이랬고,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약은 벌써 퇴출되어야 되는데 퇴출 안 되고 있는 건 되게 이상해요. 다음. 근데 이제 이게 보상을 이렇게밖에 안 한 거죠.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과성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뭐 길랑 발해라든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든지 뭐 심근염, 신남염,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게 있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네, 이렇게 인정되는 게 4개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인과성을 환자 보호자 보고 이제 증명을 하라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근거가 아직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증 책임을 거꾸로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을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를 유족들한테 증명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중증 반응이 생겼는데 백신이 100% 기여하지 않았다는 거를 질병청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를 그 백신 관련 사망자로 간주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입증 책임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근데 질병청은 뭐라 그랬냐면, 왜 코로나 사망자를 그딴 식으로, 기저질환자가 96%인데 왜 이 사람들을 다 코로나 사망자로 쳤냐, 이렇게 누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병청이 코로나로 숨진 기저질환자들이 만일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백신도 마찬가지지. 백신 접종 후에 돌아가신 기저질환자들이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냐고. 정책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주십시오. 지금 이제 다른 나라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벌써 1시간 많이 넘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Our World in Data에서 뽑은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3월 말에 인구 50%가 접종했고요. 스웨덴은 8월 말, 우리나라는 9월 말, 이렇게 이제 50%를 달성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50% 달성했을 때 15%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지금 이제 이게 우리 2020년 우리 2차 유행이었을 때죠. 그리고 3차 유행이었을 때고 우리 4차 유행이었을 때인데, 또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이게 오미크론 때문이에요. 근데 사망자를 보면 이 나라는 그러니까는 백신 별로 안 맞은 나라예요. 아직까지 한 10% 정도밖에 안 맞은 나라죠. 근데 이 나라는 이게 1월 달에 이 그 높이를 보세요. 상대적인 높이, 확진자의 높이, 사망자의 높이를 보세요. 그리고 7월 달에 델타 변이가 왔을 때 확진자는 약간 증가했잖아요. 높이가, 키가 커졌죠. 근데 백신 안 맞아도 사망자는 준단 말이에요. 백신 안 맞아도.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왔는데 확진자는 더 많이 증가했죠. 근데 사망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변이에 의해서 사망자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를 쓰고 에브리바디 백신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안전하지도 않는데. 다음 주세요. 그러면 백신 맞은 나라는 어떻게 됐냐? 백신 맞은 나라는 더 웃겨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 2차 유행했을 때고요. 3차 유행, 4차 유행이랑 비슷한데 확진자가 조금씩 늘다가 이 나라는 4차 접종까지 다 한 나라거든요. 3차 접종을 다 했고 4차 접종을 할까 말까 뭐 이런 나라인데, 이거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는데 더 많이 걸린다고. 아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보시면은요, 요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백신 안 맞은 나라는 요만큼밖에 증가 안 해요, 오미크론으로. 근데 다음 주세요. 백신 맞은 나라는 이만큼이라도 증가한다고요. 물론 이스라엘 훨씬 잘 사는 나라니까 검사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게 백신을 맞아도 아무짝에도 안 걸리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1월 달이랑 9월 달을 비교해 보면은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을 안 맞아도 사망자가 3분의 1 정도 줄고 3분의 2가 남거든요. 근데 백신 맞은 나라는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3분의 1 정도는 준다. 백신을 맞으면 절반으로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그냥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인 거죠.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는 걸 우리는 환영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죠. 질병청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지양이랑 다음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스웨덴 저 나라는 마스크도 안 쓰고요. 2020년 그때도 애들을 다 학교 보냈어요. 근데 학교 가서 코로나 걸려서 죽은 애들 아무도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나라의 확진자 커브를 보면 이렇게 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되게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뭐 자연 면역을 하든 이 나라는 그러니까 백신도 맞았지만 걸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나라예요. 자연 감염에 많이 노출시킨 나라인데 뭐 어쨌건 확진자는 되게 많이 증가하는데요. 이거를 보면 사망자는 이게 1월과 4월에 확진자가 거의 비슷한데 1월과 4월에 이거 줄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 감염에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저절로 사망자가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만은 사망자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다음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이게 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나라는 그러면 뭐 백신을 맞고 이게 사망자가 감소 추세인데 왜 우리나라만 사망자가 증가하냐? 근데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는 120에 1.4고요. 다음 주세요. 예, 앞으로. 여기는 3,000에 12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어마무시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은 이제 특히 스웨덴은 뭐 이렇게 많이 죽고 해도 그냥 돌아다니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국민성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막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가만히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이게 접종 간격을 고무줄 늘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회 이상 접종률이라도 늘리려고 물량이 딸리니까 이게 화이자는 3주마다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마다 맞아야 되는데 4주째에 다른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1차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는데 12주 만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항체가 제대로 생겼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4주라고 못 박은 이유는 4주 후에 맞았더니 항체가 제일 많이 생겼더라. 이기 때문에 4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무줄 늘리듯이 6주, 8주, 10주, 12주 이렇게 늘리면 항체가 제대로 안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맞기는 맞았는데 접종률이라는 수치는 달성했는데 컨텐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은 승인했지만 일본도 승인 안 했고 미국도 승인 안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차 접종 금지예요. 화이자 맞은 사람은 화이자만 맞아야 되고요. 모더나 맞은 사람은 모더나만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교차 접종 최고로 많이 했을걸요. 아무런 임상시험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숫자는 채웠는데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다음 주세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국무총리가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포장은 타인을 보호해 줘야 된대요. 타인이 보호 안 된다니까. 자기밖에 보호 못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는 이건데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 안 맞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사악한 인간으로 모는 거는 이제 이런 잘못됐죠. 다음 주세요. 그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모더나, 화이자, 교차 접종 이런 거인데 이제 중화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는 합니다.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모더나가 일단 최고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이 화이자예요. 이 교차 접종은 처음에는 많이 생기는데요. 드라마틱하게 감소합니다. 교차 접종은.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체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추가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다음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질병청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거밖에 항체밖에 없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T세포에 이 조력 T세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적의 공격이 없으면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소해요.
근데 뭐 설사 항체가 감소해서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억 T 세포가 있거든요. 이게 얘들이 시리즈예요. 그래서 헬퍼 조력 T 세포가 B 세포를 돕는 동안 기억 T 세포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3일 내지 4일이 걸려요. 근데 기억 T 세포가 있으면은 그거를 하루 만에 기억해가지고 잠자는 B 세포를 깨워가지고 빨리 옛날에 만들었던 그 항체를 다시 만들어라고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를 못 버티는 사람은 부스터를 맞아야죠. 근데 대부분은 하루를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스터를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보약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학을 이게 과학인데 아주 조금만 보여주고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잘못됐죠. 다음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학교 이호성 교수님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미접종자로부터 다음 주세요. 미접종자가 얼마나 많이 감염시켰는지, 접종자가 얼마나 많이 감염시켰는지. 그러면 질병청 니들 맘대로 정말 미접종자가 많이 감염을 시키는 건지 자료를 내놔라 이랬더니 그런 자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도 없이 이게 미접종자 이꼴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지들끼리 정의를 내린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월급을 주고 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게 또 뭐라 그랬냐면은 방역 패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더니 확진자가 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월에 단기적 일상 회복을 했더니 확진자가 늘었다. 근데 방역 패스를 하니 확진자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건 개뻥입니다. 왜냐? 이거 확진자 그래프고요. 파란색은 사람들이 돌아다닌 거예요. 기준 시점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기준 시점이 2020년 1월에서 2월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 확진자는 오렌지색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렌지색이 1338이라고 밑에 바닥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1338에서 10월 27일 저거 보이세요? 10월 27일 1338? 그러니까 이게 10월 20일과 10월 27일 사이에 이미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계적 일상 회복은 11월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확진자가 증가한 게 아니라 이미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거고 이게 확진자가 이때 감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는 거는 이 11월 중순인데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11월 중순과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1월 중순 사이에는 한 달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잠복기가 4일에서 5일이고 최대 2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서 확진자가 감소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검사를 줄여서 확진자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근데 다음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의심검사고 이거는 선별검사예요. 의심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 사람만 이제 하는 거고요. 선별검사는 그냥 에브리바디 오케이 공짜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12월 달에 이게 지금 양성률인데 이게 의심검사는 보통 한 6만 건 정도 해요. 6만 건 정도 하고 12월 달에 보면은 선별검사는 18만 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 3인 거예요. 선별검사를 훨씬 많이 하죠. 근데 양성검사는 증상 있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성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선별검사는 무증상인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양성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별검사를 의심검사보다 3배나 더 많이 하는데 여기는 양성률도 낮고 증상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갇혀 있으면 돼요. 괜히 쓸데없이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식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사 건수가 1대 3인데 하루에 12월에 하루에 매일매일 24만 건 검사했거든요. 검사비가 8만 2천 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검사비가 200억이에요. 근데 50억은 의미가 있죠. 50억어치 검사해가지고 5%의 양성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으니까 위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의심검사에 쓴 50억은 아깝지 않은데
이 증상도 없고 그냥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150억을 쓰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저걸 가지고 손실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중증 환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지금 간호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의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를 더 많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들 돈 아니라고. 저 다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인데.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뭐 우리나라만 방역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개뿔이고요. OECD 국가 중에 방역 패스 하는 나라는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캐나다는 정말 통행증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는 좀 다르고 우리처럼 밥 못 먹게 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덴마크 2군데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접종 완료자 12개월을 인정하는데 덴마크는 6개월을 인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개월을 인정합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어떤 나라는 12월을 가고 어떤 나라는 6개월을 가고 어떤 나라는 3개월밖에 안 간다니.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와 덴마크가 지금 식당을 못 가게 하는데 백신 안 맞으면. 다음 주세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랑 이게 클래스가 다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보면요. 우리는 인구 100만 명당 1.4만 명인데 확진자가. 프랑스는 20만 명이 넘고요. 덴마크도 20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20배 많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죠.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를 보면 우리는 123명, 100명 정도 수준인데 뭐 프랑스는 거의 1900명, 2000명에 가깝고 덴마크도 우리보다 거의 6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덴마크가 방역 패스를 하더라도 식당에 밥 못 먹게 하더라도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하더라도 방역 패스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 얘는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데 이게 하는 나라들 우리보다 확진자나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랑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세요. 그리고 병상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나서 뭐 공공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개뻥이에요. 이거 보면 OECD 국가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5개예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덴마크, 프랑스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병상 수가 적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 까만색으로 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더 적은 나라예요. 확진자는 훨씬 더 많지만 치명률 우리보다 더 적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OECD 평균보다도 병상 수가 더 적어요. 그럼 도대체 저 나라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 나라들이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병상이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병상이 많은데 병상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용을 못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무능한 겁니다. 왜 무능한가? 그들은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감염병 전담병원,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이게 자기 자식들을 꽂을 수 있잖아요. 노조가 늘어나잖아요. 보건복지부 퇴직하고 갈 수 있어요. 공공병원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노조,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는 민노총 산하거든요. 보건복지부, 공무원, 그런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공공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병상이 많은데 뭘 덜 만들어요. 이미 근데 올해 7개 땅을 팝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참 그거 다 혈세인데. 다음 주세요. 근데 이 인간들이 또 광분할 일은 뭐냐면 우리 보고는 그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세종시는 공무원의 도시잖아요. 근데 1차 평균이 86%인데 세종시는 10%나 적게 맞았고요. 2차 평균 85%인데 세종시는 10%나 적게 맞았고 3차 평균이 44%인데 세종시는 10%나 적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는 백신 맞으라고 하면서 지들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김춘식 의원인가 그분이 질병청, 보건복지부, 교육부한테 니들은 얼마나 맞았고 니들 자식들은 얼마나 맞았냐. 누가 맞았냐가 아니라 몇 %가 맞았냐 이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대요. 그럼 우린 개인 아니에요? 우리 정보는 털어도 되고 지들 거는 설명 안 되나요? 이런 사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힘드시죠? 지금 거의 뭐 1시간 40분이 됐어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코로나19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이, 다행스럽게도 변이가 거듭됨에 따라서 전파력은 증가하지만 치명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독감 치명률에 근접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염 예방 및 전파 방지 효과는 전혀 없고 중증 및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득과실을 따졌을 때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 치명률이 높은 연령은 맞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안 위험한 연령 중에서도 맞고 싶어하는 사람은 맞을 권리가 있죠. 우리가 세금 냈으니까. 근데 안 맞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어른들이 살자고 아이들을 방패로 삼는 건 아동학대죠. 왜냐? 아이들이 어른한테 감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걸려도 안 죽는데 굳이 백신 맞춰가지고 애들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애들을 사지마비, 백혈병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범죄죠, 범죄. 그리고 부스터는 이렇게 하루도 못 버티는 면역 저하자만 맞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에브리바디 다 맞고 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만 봐도 되게 문제가 많은데요.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면 다음 주세요. 이 코로나19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바이러스죠.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이 4.15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분명히 대선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또 다음 주세요. 이거랑 또 관련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랑 관련이 있고요. 또 다음 주세요. 또 이 북조선이랑 주체사상 광신자들이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은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것인가? 다음 주세요. 이 인간들이 지금 지역 패권을 차지해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1대1로를 만들어서. 근데 이 1대1로를 하고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가 다음 주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중국은 해안선이 되게 긴데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한반도로 막혀 있고 일본도로 막혀 있고 뭐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뭐 이런 식으로 쭉 막혀 있어 가지고 태평양에 진출을 못 해요.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미국이랑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만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도 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날름 먹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을 자기 편 친중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랑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과 우리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이슬람이 손을 잡고 선교 못하게 하려고 미국의 대선도 개입하고 우리 총선도 개입하고 우리 대선도 분명히 개입을 하겠죠. 뭐 야권 후보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세요. 우리는 이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코로나도 중요한데 좀 거시적인 이런 안목을 지켜야 되고 이거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간의 종교전쟁이고 우리는 그 최전방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의식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쓸데없는 검사를 안 한다. 물론 증상이 있으면 검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검사 안 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환기 자주 하고 손위생이 되게 중요해요. 마스크 쓰는 거 못지않게 손위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는 바이럴 로드를 줄여주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오게 하고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바이러스를 내뿜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손위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우리가 손위생을 하면 비누나 소독젤로 손을 씻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이 터져요.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를 감염시키겠어요? 그래서 손위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질병청이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이런 걸 안 가르쳐준다고 질병청이. 그러니까 질병청의 의도는 아주 사악합니다. 국민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많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변이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은 변이를 통해서 우리와 공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럼 왜 이 2차 유행
3차 유행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렇게 많이 털렸을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실 저 날라리 크리스찬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죄송하지만 저 주일 오후 예배 드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하기가 되게 뒷골 땡기지만 성경 말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코로나에 많이 털렸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손위생을 하는데 평소 살 때는 손위생 별로 안 한 거예요. 마스크 별로 안 쓰고.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고 불륜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너를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물론 저들이 우리를 계획적으로 턴 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빛과 소금이 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거룩한 전 신실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뚫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고요. 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여당 후보는 다 두말 할 것도 없고 야당 후보도 너무나 참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조선시대 500년을 거쳐서 기다려서 이 말도 안 되게 이승만 그 한 명의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섭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우리가 이게 사람이 쪽수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만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